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항, 콘덴서, 그리고 코일, 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항에는 리드 저항, 칩 저항, 시멘트 저항, 가변 저항 등이 있습니다. 리드 저항은 일반적으로 SMT를 치지 않고 리드 타입으로 뽑을 수 있는 기판들에 사용되고, 특히 모바일이나 이런 소형 쪽보다는 대형 쪽에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칩 저항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이나 혹은 이렇게 양면 기판을 사용하면서 리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되고요. 그리고 시멘트 저항 같은 경우는 와테이지가 크고 저항이 작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나는데 이 시멘트가 그 열을 방출을 해주면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변 저항은 저항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저항의 값을 통해서 다른 어떤 변화를 요구할 때 사용되는 저항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항의 크기와 사용 가능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흑갈, 빨주, 노초, 파워헤인이라고 외웠는데요. 실제로 필드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만약에 저항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멀티미터를 찍어서 그냥 저항값을 보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산해갖고 이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쑥쑥 떠오르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잘 연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멀티미터로 찍는 게 대부분이고요.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4줄짜리가 있고 5줄짜리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마지막 선은 오차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갈색이 1%, 빨간색이 2%, 금색이 5%, 은색이 10% 오차 범위를 나타냅니다. 정밀 저항을 사용할 때는 보통 1% F급을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통은 한 5% 정도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읽는 방법은 이렇게 4개의 선이 있을 때는 맨 마지막은 오차 범위니까 제외하고요. 3개를 갖고 있는데 앞에 2개가 실제 값이 되고 마지막 한 자리가 10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0이면 1, 1이면 10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줄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은 오차 범위니까 요 앞에 4개를 갖고 있는데 요번엔 3개의 자리가 이제 실제 값이 되고 뒤에 있는 요 한 자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의 몇 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리드 타입 같은 경우는 저항도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IC가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와트가 있어요. 와트는 P죠. P는 VI, 즉 전압과 전류의 힘이 곱해졌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초과하게 되면 리드 타입 같은 경우는 일단 가운데만 타요. 가운데가 연기가 올라오면서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그래서 와테이지를 보고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필드에서는 다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저항을 선택하지만 연습하실 때는 4분의 1 정도, 여기 가운데에 있는 4분의 1W에 2에 6 정도 쓰시면 웬만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와테이지가 요 부분이고요. 와테이지가 이 몇 와트인지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굵기하고 길이가 있는데 굵기가 굵을수록 와테이지가 커지고 길이가 길어질수록 와테이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을 잘 보고 내가 이게 몇 와트짜리 저항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와테이지를 잘 선정을 하셔서 저항을 사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거는
칩 저항이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이 칩 저항 같은 경우는 다리가 없잖아요. 다리가 없다는 얘기는 SMT를 쳐야 돼요. SM 솔더를 쳐야 되는 건데, 요 칩, 그래서 요것들도, 위쪽에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3 하면은 22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그러면 220이 아니고 22K가 되는 거죠. 네. 22K가 되고, 요 네 자리, 요거도 네 자리가, 이 저항도 네 자리가 있는데, 8202 하면 820에다가 10 곱하기 2 하니까 100이 되고, 그럼 이거 82K가 되겠네요. 네,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칩 저항의 사이즈가 그래도 어느 정도, 2012 사이즈 정도 됐을 때 보여요. 뭐 0608, 0503 뭐 이런 쪽으로 엄청 작아지면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멀티미터를 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값을 모르니까 그냥 멀티미터를 대서 정확하게 SMT가 쳐져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 워낙 그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럼 SMT 치다가 릴 한번 잘못 걸면 완전 다른 저항들이 SMT가 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 저항이 제대로 돼 있냐 싶다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 멀티미터로 찍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칩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에 따라 와트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0201, 0402, 0603, 그 다음에 2010, 2512 뭐 이런 식으로 크기가 나타나 있고요. 아까 제가 F급이라고 말씀드렸죠. F급이 1%입니다. 1% 같은 경우는 전류 센싱이나 정밀한 저항이 필요할 때에 사용되고, 뭐 아웃풋도 마찬가지예요. 아웃풋 값이 1%의 표준 오차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저항을 1%짜리를 써야 되고, 그렇지 않고 뭐 한 5% 정도의 편차가 발생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항을 5%짜리 J급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의 전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보시고, 내가 필요한 레벨의 저항을 선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 저항은 어디에 어느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항은 내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 때 써요.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입력단을 뭐 100개, 20개 다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입력단은 뭐 5V, 12V, 24V 뭐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전원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갖고 나눠서 쓰는 거예요. 5V를 쓰고 2V, 1.8V를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그럼 나눠서 쓰면 뭘로 나누면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DC-DC나 아니면 LDO, 차지 펌프를 갖고 전압을 레귤레이션해서 쓸 수도 있고, 나는 효율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저항으로 전압을 분배해서 쓰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들어온 입력 전압 하나에 여러 개의 전압을 나눴을 때 사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항을 쓰게 되면 역시 효율적인 부분은 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좀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하나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저항은 주파수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변경되잖아요. 그리고 임피던스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위상의 변화도 없어요. 이게 지금은 무슨 소릴까 하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파워 IC 쪽으로 넘어가서 혹은 다른 시스템 안정화, 피드백을 하는 모든 IC들의 시스템 안정화에서 가장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 주파수예요. 이 주파수에 따른 특성 변화, 온도에 따른 특성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저항은 되게 좋은 게 주파수에 따라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저항값도 안 변하고 위상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저항을 쓸 때는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와테이지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출력의 오차, 이 부분만 신경 써서 저항을 선택하시면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품입니다. 저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